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박성아 양입니다. 요즘 성아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 그래서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바로 미술이라고 해요. 이런 성아에게 수학이란? 수학은 싫고 귀찮은 과목.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흔치 않죠. 근데 특히 미술에 좀 재능이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복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아가 갖고 있는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목소리가 아주 밝은데요. 네. 야, 엄마랑 딸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표정도 밝고 엄마와 사이도 좋아 보이는데 과연 엄마는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자기주도 학습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른 과목, 미술이나 이렇게 체육 활동, 이렇게 댄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아도 굉장히 빠르게 막 자기가 챙겨서 막 뭔가를 계획하고 신나게 가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해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럼요. 정작 문제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더 문제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건 전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수학은 정말 싫어해서 걱정이라는 엄마. 옷도 갖다 놓으시고.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도 바로 오자마자 그래도 막 뭐 공부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간식부터 먹고도 준비를 하네요. 수학 공부 좀 해야지. 응? 문제 조금 풀자. 응? 그래도 머리를 절레절레 하네요. 네. 취하겠다. 어떡하냐. 공부하자는 엄마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흔들기만 하는 성아. 결국 댄스 학원에 갈 시간이 되고 이런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성아야, 학원 다녀와서는 꼭 수학 공부해야 돼?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아이가 댄스를 좋아하니까 저렇게 또 학원도 챙겨서 보내주시고 취향을 그래도 나름 굉장히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댄스 학원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성아. 확실히 뭐 댄스 학원 갔다 와서 그런지 스텝이 예사 스텝이 아니에요. 가볍네요. 집에 오자마자 하는 것은 바로 휴대폰 보기. 저는 그래도 바로 공부를 시키시나 했는데 또 자유 시간을 잠깐 주시네요. 그런데 성아야, 대체 공부는 언제 하는 거니? 아니 이러다가 우리 사상 최초로 공부 안 하고 영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책 보는 걸 하나도 못 보네.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앉아. 짝가자. 결국 보다 못한 엄마의 한마디에 휴대폰을 놓고 책상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일어났는데 공부를 할지. 주방에서 공부를 하시나. 그렇네요.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성아가 직접 짠 방학 계획표는 어떨까요? 계획표 가득 보이는 건 자유시간, 게임, TV 보기. 아무리 살펴봐도 공부하는 시간은 보이질 않는데요. 정말 공부하기 싫은 게 느껴지는 계획표죠. TV 보기, 게임하기, 자유시간, 밥 먹기, 뭐 죄다 놀기인데. 공부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일부러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외침처럼 들리는데요. 자유, 자유. 처음에 이렇게 앉혀놓기가 워밍업 하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잡아서 제가 앉혀서 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도 집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성아.
엄마는 그런 성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 앉아서 지켜봐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있다가 성아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집중을 하는 것 같은 성아. 엄마도 그런 성아를 믿고 자리를 옮기는데요. 혼자 남아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어딘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 문제집이랑 싸우고 있죠. 그래도 저렇게 앉아서 있다는 게 또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았는지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뭔가에 막혔는지 풀이를 멈추고 문제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뭔가 좀 안 되나 봐요. 턱을 깨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를 계속 쳐다보긴 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성아가 선택한 것은 엄마에게 도움 요청. 막혔어. 막힌 거 먼저 떼어놓고 가면 안 될까? 응? 보자. 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 원에서 중심은 한 개뿐입니다. 한 원에서 반지름은 셀 수 없이 많이 그을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반이니까 반지름도 같은 거지. 뭐지? 이렇게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은 없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이의 머릿속에 진짜 쏙 들어갔을지는 살짝 의문이에요. 네. 4cm, 5cm, 4cm. 문제 풀이도 엄마의 설명에도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성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지 되게 졸렸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풀려서 좀 화가 나고 짜증나서. 아까도 문제 풀 때 보셨지만 다 풀어놓고 더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리고 문제 다 이렇게 계획 잡아놓고 그 수식 계산하는데 멍하니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고 문제고 그럽니다. 집중을 못하는 성아 때문에 엄마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중이 잘 안 되고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거죠. 재미있으면 빨리 끝내놓고 그쵸. 다른 거 할 텐데. 네. 결국 성아 옆에서 공부를 봐주기 시작하는 엄마. 컴퍼스로 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원을 그릴 때를 생각해봐. 너 처음에 어떤 거 먼저 하지? 점을 먼저 찍을까? 컴퍼스를 먼저 점을 찍을까? 점을 먼저 결정을 할까? 아니면 반지름처럼. 선생님, 근데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막히는 문제 있으면 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물어보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그때 도움을 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다 막히는 건 뛰어넘어갔다가 기다렸다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맞는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 그때그때 물어서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중요한 건 다음에 물어보지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설명을 바로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엄마의 도움에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성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힘들어요. 그게 놀다가 공부하니까 되게 좀 귀찮고 싫어요. 성아는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 한 권의 문제집을 푼다고 하는데요. 얇은 문제집이라곤 하지만 조금 많은 학습량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는 엄마의 교육 철학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연산은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반복해서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가 성아한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늘 그 연산 학습지가 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없게 힘들게 풀어요. 학교 성적도 잘함과 보통이 섞여 있는데요. 공부에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 상황. 게다가 성적에 관해서 성아에게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점 맞았을 때 너무 엄마한테 혼낼까 봐 90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게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좀 못한다고 생각해요. 수학 공부가 싫고 힘든 성아. 그리고 그런 성아가 걱정인 엄마. 성아가 수학을 좋아하고 또 혼자서 공부를 잘 해나갈 방법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갓된 성아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예체능같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건 알아서도 너무 잘하는데 수학은 진짜 싫어해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건 진짜 열심히 하고 수학은 진짜 하기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저는. 당연한 그랬죠, 얘기예요. 예. 아시잖아요.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성아도 역시 수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 수학을 싫어하는 걸까요, 선생님?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아가 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테지만 대부분 좀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너무 많이 한다거나 자신이 능력보다 좀 너무 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계속 암기식으로 잘못된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서 지루해 한다거나 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성아의 경우에는 문제집이나 이런 양이 너무 좀 자신의 수준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가 네. 불량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그 문제집의 양을 좀 줄여주시거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와 그 부모님의 지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 엄마 아빠의 사이하고도 좀 사이도 좀 안 좋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부모님 지도를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아도 저는 어머님이 지도를 좀 안 하시고 좀 다른 쪽의 어떤 전문 학습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지도하시는 게 엄마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더 앞으로 이제 학년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커져서 더 싫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분명히 어머니가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오늘 선생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좀 TV 보다가 아니 김세식 선생님 저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갑자기 리모컨을 던지면서 막 악플을 막 달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좀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멘트 센데요.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아이를 직접 가르쳐 보기도 했고 제가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입장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아이가 살짝 어두워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게 사실 엄마한테 혼날까 봐 수학 점수를 속였다고까지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시간이 불편하고 엄마한테 잘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수학 점수를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를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뭐 부끄럽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엄마가 좀 무섭다라는 아이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아 같은 경우는 나는 이미 수학을 못해. 나는 수학은 어려워.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변화를 주는 방법이 성아가 수학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수학은 재밌어. 이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예. 지금 문제집을 푸는 숫자 계산을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 다양한 수학 활동을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조작하는 활동이라던가 놀이 수학 같은 거 좀 다르게 방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술 활동을 좋아하잖아요. 네. 춤추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그림 그리는 활동, 뭐 도형 만들어 보는 활동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많은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도 이 약간 학습하는 요령,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문제에서 좀 풀고 있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컴퍼스로 원을 그리고 네. 원을 그리는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이런 문제 좀 틀렸던데 사실 이 앞에 한 두어 장만 넘기면 그게 방법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풀어본 다음에 이제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왜 틀렸지? 다시 한번 앞에 넘어 이거 있었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물어보자마자 어머님 또 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또 하나 또 다른 문제 있었는데 이 또한 원의 정의에 관한 그 문제였었어요. 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문제일지라도.
하지만 이럴 때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아, 얘가 뭘 모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말을 좀 들어본 다음에 아 이렇구나 이러고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찾아보는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이렇게 학습을 방법을 좀 택해준다면 지도 방법을 택해준다면 네.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말씀처럼 우리 성화는 수학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수학이 지금 현재 수학 공부에 대한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수학 실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었어요, 선생님? 일단 점수를 보여드리면 네. 후행과 지금 현행 점수 차이가 좀 있죠. 그렇네요. 후행 같은 경우는 거의 연산 위주의 점수이고요. 현행 같은 경우가 지금 도형과 관련된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낮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낮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인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성화가 이해한다는 느낌이 좀 덜 들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제대로 본인의 그 수학 실력을 키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성화가 연산 능력은 이미 좀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다른 다양한 도형이라든지 뭐 측정이라든지 다른 영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행 점수만을 봤을 때는 좀 낮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민아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보시고? 네, 저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줬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우려를 하시지만 그냥 우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제를 잘 풀어줬고요. 영상을 보다 보면은 또 아이가 그냥 뭔가 뭐 힘들어는 보이지만 어쨌든 끈기 있게 의지 있게 쭉 앉아 있었잖아요. 4학년 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는 아이가 그렇게 끈기 있게 집중력 있게 앉아 있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성화 같은 경우는 태도가 참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틀린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의 성질과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낸 문제였어요. 이거를 손을 못 댔다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삼각형의 성질이나 원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똑같은 문제를 또 틀렸더라고요. 네. 18번인데 도형이 확실히 약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영상에서도 다른 성적은 잘함이었는데 도형 부분만 또 보통이었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도형 부분을 좀 탄탄하게 갖춰 주신다면 이제 새학년 가서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반전이 있었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그 좀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도형만 좀 반복적으로 하면 좋은 성적 나온다고 하니까 성화의 마음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문제집 양을 좀 요 정도면 좀 줄여줘도 되지 않을까. 성화 스타일이 보니까 약간 그 대기만성화예요. 네. 묵묵하게 그렇죠.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잘 될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의 고민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다양한 그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는 결국 아이가 별로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화가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를 알면 좀 이 아이한테 맞는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화의 검사 결과를 보시면 자기조절 영역이 다소 낮은 보통 수준이에요. 네. 학습 습관도 학습 기술도 전체적으로 한 보통 수준의 점수가 나왔는데 실제로 자기조절 영역 보면 다른 부분보다 학습 동기 부분이 특히 좀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동기가 낮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감정적인 불편함은 실제로 외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올 때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학습 동기를 낮게 하고 학습 동기가 낮아지면 당연히 창의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성화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공간지각 능력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좋아하는 게 뭐 만들기, 네. 그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도형을 못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아마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습관으로 들어가 보면 성화가 독서 수준은 좀 높게 나와요. 그런데 시간 관리가 좀 낮게 나오거든요. 시간 관리가 낮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화는 지금 상당히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다. 그 부분이 학습 기술로 넘어가면서 학습에 필요한 학습 기술들을 좀 방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암기력이라든지 또 우리 뭐 그 노트 필기라든지 학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들이 좀 떨어져요. 그에 반해서 시험 관리라든지 또 수업 집중 이런 태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화 자체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인 거죠. 네. 근데 성화는 답이 딱 나왔어요.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감정 상태를 좀 즐겁게, 네. 기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곧 시간 관리랑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마도 그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더 이렇게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어머님하고의 학습을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께서 미술이나 체육 이런 건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성화 자체가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수학 영역만 그런 거지. 그래서 아이가 이 수학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네. 이제 일단 그 부분이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 또 수학 자체를 못한다라는 이런 자존감이 좀 낮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용기를 좀 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아마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그중 이 문제집의 수준이라든지 양 네. 이런 부분을 성화 수준에 맞춰서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알려줬는데 전 이게 기억이 났어요. 성화가 네. 엄마랑 공부를 조금 힘들어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선생님 얘기에서 봐도 좀 엄마가 알려주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수학을 좀 싫어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의견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잠깐 공부하려고 어머니가 잠깐 수학 공부를 잠깐 마음 잡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어머니도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하고 열정적으로 어머니가 좀 알려주셨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음 날까지 불편했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라 하고 끝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지금 너무 능동적으로 못하고 수동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갈 길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좀 독하게 말을 하자면 어머님이 이제 살짝 뒤로 좀 물러나 주셔도 성화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법을 좀 이렇게 제안해 주고 싶으세요? 네, 성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확한 것 같아요. 성화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교구를 만진다던가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혹은 놀이 수학을 한다던가 성화가 좋아할 만한 행동으로 끌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도형 같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쉽게 개선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또 왜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아이들이 네. 좋아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저는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의 방식이 아니라 성화가 좋아하는 걸 끌어다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성화 보면 왜 액체괴물 좋아하고 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학에 좀 가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성화가 수학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분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고요. 이런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어머님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방법을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 방법이 꼭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애엄마가 먼저 지도를 했는데 그 방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하지 말자.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그 아이가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모르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꼭 직접 지도 안 하셔도 그리고 거리감도 안 생기면서 거부감도 줄어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구로 할 수도 있고 즐겁게 놀이 활동으로 하면서 수학 개념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조금 그런 방법을 개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내분의 그 거부 반응은 없으셨어요? 예, 없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야 될 텐데 말입니다. 괜히 오늘 이 얘기 들으시고 어머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난 뭘 하지 하고 헛헛해 하실까 봐 어머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선생님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일단 어머니께서 지금 성화의 나이가 수학을 잘하게 하는 나이가 아니라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나이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화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께서도 성화가 수학을 좋아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을 때 당장 문제집을 안 풀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머니께서 성화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어머니의 그런 불안감은 아이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불안한 만큼
아이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아가 그런 불안함을 갖지 않도록 엄마는 상상력이 좀 부족한데 우리 성아는 상상력이 좋잖아. 그러니까 원 그릴 때 너라면 어떻게 그릴 것 같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에 점은 어디에다 찍어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시는 네. 것보다 그러면서 성아의 가능성에 더 집중하시고 잘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성아가 수학에 좀 흥미를 좀 되찾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있어. 그쵸, 예. 그러면서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성아가 이제 스스로 하고 하는데 어머님이 계획을 짜는데 좀 도와주시고 또 이제 진도 나가는 거에 체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성아가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절대 그 양에 좀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은 좀 많이 좀 줄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그 거부감이 줄어들면 실력이 확 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1차 목표를 거부감을 줄이시는데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학원에서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특별함이냐면 그 성아는 좀 다정한 선생님, 좀 네. 편한 선생님, 그러니까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말도 많이 주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학습이 좀 더 잘 이루어지는 성향의 아이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제일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학습 분량을 좀 줄여줘라. 그리고 공부의 주체는 성아니까 성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조언을 좀 잘 따라서 하다 보면 성아가 주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수학을 좀 더 흥미롭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핵심 솔루션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정리해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칭찬입니다. 성아는 매우 배고파할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작은 성공에도 엄마의 칭찬이 큰 힘이 될 걸로 믿습니다. 맞춤 수학, 성아에게 딱 맞는 맞춤 수학으로 흥미를 높여주세요. 걸어서 문제집 밖으로, 문제집 밖에 더 많은 재미있는 수학이 있습니다. 나가서 수학과 함께 재밌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진짜요? 자, 짠. 이거 합성 사진이네요. 아니요.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서 찍은 거예요. 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랑 가장 키가 작은 여자 사진인데 네. 이 남자분은 키가 251cm, 여자분은 62cm입니다.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왜 이걸 보여줬냐? 이게 바로 성아와 성아 엄마가 수학에 갖고 있는 관심의 차이다. 그래서 저도 수학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어머니께서 성아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맞추냐? 바로 또 사진 한 장 더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짠! 앉아줘야 돼요. 네. 어머니께서 좀 성아 눈높이에 맞춰줘야 이래야 두 사람이 뭔가 대화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성아랑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 해결책을 아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대화에서 찾았습니다. 오, 박수. 인정. 감동이 있었나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꼭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아이가 클 때까지는 부모가 또 저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성아가 언젠가는 분명히 커서 수학을 즐기고 또 좋아할 때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눈높이를 좀 낮춰주신다면 어느새 금세 정말 성아가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우리 성아도 성아 어머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수학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수다학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